예, 안녕하십니까. 앞방송에서 제가 이 김정은과 문재인이 핵을 뽑아내고 주한미군을 주둔시킨 상태에서 연방제 통일, 그리고 남한이 북한에 연 100조 원 퍼주는 이상한 친미 연방제 국가, 친미 공산화 연방제 국가, 마치 통일 베트남하고 비슷하게 가는 그런 발상을 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경고를 드렸는데,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 중국의 입장은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죠. 절대. 근데 지금 중국은 자기들이 그동안 떠들어댄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꾹 참고, 김정은이한테 뒤통수 맞은 거 꾹 참고 지금 트럼프랑 웃으면서 비핵화 해야 된다 이러고 있지만은, 김정은이 죽이려고 암살단을 보내야 될 정도로 지금 중국은 큰일 났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물론 제일 큰일 난 건 대한민국이고요. 우리는 지금 이 방식으로 갔다가는요, 평생 김정은의 배를 채워주기 위한 노예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큰일 났고, 두 번째 큰일 난 국가가 중국이고, 세 번째 큰일 난 국가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북한 인권 때문에 북일 수교, 북미 수교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국제관계상 절대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걸 김정은과 문재인이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 자, 일본은 벌써부터 이 판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습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아베 총리를 이제 만나서 이 특사단의 방북, 방미 결과를 설명을 하는데, 자, 아베 총리 그냥 그대로 면전에서 딱 꺼내버립니다. 핵미사일 납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일본의 기본적인 방침. 이러면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북한과의 대화도 일본에 평가한다. 자, 그냥 납치 문제 밀고 들어갔습니다. 아니, 지금까지는 이 북핵 대화에 관련해서 일본이 납치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김정은이가 비핵화 관련해서 트럼프 만나서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그냥 도장을 찍어버리고, 야, 이건 비핵화. 무조건 구체적인 행동을 해 말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냥 비핵화 도장 찍게 하고, 앞으로 한국과 긴밀히 연계하고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핵미사일 납치 문제를 해결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표현은 이게 전력을 다하겠다로 되어 있네요. 자, 벌써 어제부터 일본은 북한 인권 문제, 그러니까 납북 일본인 문제를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김정은이하고 트럼프하고 핵미사일 문제를 파기를 해도 이 문제를 또 걸어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본이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하는 이상 미국도 지금 납북돼 있습니다. 미국인도.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 아니 일본인 납북자와 미국인 납북자가 돌아오는데 한국인 전쟁포로는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엄청난 벽을 지금 아베가 쌓아놓고 있는 거죠. 물론 일본 국내 정치 상황상 납북자 문제 거론 안 하면 아베 지금도 지지율 떨어진다 그러는데 스캔들 때문에 그거 아베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은 혹시라도 일본이 구상한 대로 아시아 팽창 전략에 대해서 북한과 남한이 연방제로 딜을 쳤을 때 그 위험성을 사전에 제거를 하려는 거죠. 어제 제가 그 일본 태도 관련 방송에서 일본 언론을 주목하자. 한국 언론은 그냥 물개박수 부대로 전락했기 때문에 볼 것도 없습니다. 저도 보지도 않아요, 지금은. 근데 일본 언론은 예리하게 북한 인권 문제와 문재인과 김정은 간의 밀실 거래를 지적할 거다. 그래서 북한 인권 문제는 지금 아베가 공식적으로 제기를 했고, 이제는 이거를 만약에 트럼프나 문재인이 납북 일본인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그건 동맹이 아닌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건 동맹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토 전 주한 일본 대사가 일본의 다이아몬드 온라인이라는 이 매체가 1913년도에 창간됐어요. 이 100년이 넘은 일본 경제주간지인데, 무토 전 주한 일본 대사가 남북 비자금 제공 논의했을 것, 그리고
서훈 국정원장이 과거 대북 송금에 모두 개입했는데 이번에도 논의 안 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다. 즉 해외 언론 치고 미국 언론, 뭐 일본 언론, 그리고 저 영국 이런 언론들 다 합쳐가지고 처음으로 문재인과 김정은 간의 뒷거래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인식 자체가 제가 보는 관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 앞방송에서 통일뉴스의 이 시각을 소개해드렸는데 그 통일뉴스에서 과거 북한이 하는 거를 보고 그대로 할 거라고 판단하면은 오산이다. 완전히 바뀌었다. 김정은의 발상이 친중에서 반중으로, 반미에서 친미로 바꿔서 핵을 뽑아내고 이 남한을 연방제로 통일해서 개혁개방 갈 수 있다. 이런 관점을 제기했는데 지금 그 관점하고는 안 맞아요. 이 무토대사의 관점이. 그래서 계속 이제 이 김정은의 핵 폐기 의지를 문제 삼고 있는 거죠. 북조선의 핵은 미국의 핵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뒤집어 보여준 것으로서 북조선은 핵미사일을 포기한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수층과 마찬가지로 김정은이가 절대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다만 조선반도의 평화협정과도 같은 것이 합의되어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한미 군사동맹이 해체된다면 핵미사일을 포기할 가능성도 없진 않다. 이게 이제 그른바 과거 경로 의존성이죠. 예전에 했던 거를 그대로 한다 그러는 거고 아까 통일뉴스에서의 칼럼은 아니다. 연방제로만 체제가 보장이 되면은 오히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주한미군을 오히려 붙잡아 놓을 거다, 김정은이가. 관점이 완전 달라진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북한에 보는 시각 자체는 지금 경로 의존성, 그러니까 과거 좀 획기적인데 어쨌든 지금 그러면은 북한이 핵을 뽑아내는 대가로 문재인에게 뭘 요구했냐? 그럼 그거는 지금 짚고 있는 거죠. 저는 정상적인 이 논자, 국제관계 논자면요. 지금 그걸 연구해야 돼요. 트럼프가 뭘 줄 가능성은 0%잖아요. 그럼 핵을 뽑아낸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보상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하느냐 이걸 따져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아직도 지금 이 보수 논객들이 계속 김정은이는 핵을 포기할 리 없다. 아 그러다가 아까 통일뉴스처럼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지금부터 짚어놔야죠. 그러니까 무토 대사처럼 김정은이가 핵을 뽑을 가능성이 없다, 의심스럽다고 하면서도 어쨌든 트럼프까지 만나러 가게 된 그 대가가 무엇이냐고 계속 따져 물어야 되는데 이 무토 대사는 자 정부기관의 수장인 서훈이 또 나타났다 이거죠. 무토 대사는 과거 정상회담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한국으로부터 수억 달러, 뭐 4억 5천만 불이죠. 비밀 자금이 송금되었는데 서훈 씨가 여기에 개입했을 거다. 그런 인물이 교섭의 당사자가 되었는데 이번에 비밀리에 자금 제공이 안 됐을 그 보장이 있냐? 그걸 따져봐야 된다. 그러면서 무토 대사는 북한이 남한과 대화에 나선 요인은 비밀 자금의 고갈. 지금 수출이 전면 금지돼서 김정은이 비자금이 없다. 그래서 지금 비자금을 미리 받았을 거다. 연방제로 가서 100조 원 퍼주는 것은 그건 공적 자금이죠. 공식 자금입니다. 물론 글로 들어갔을 때 거기서 또 이제 비자금 만들겠죠, 김정은이가. 근데 지금 당장 비자금이 없는데 김정은이 이렇게 유지하는 데 있어서 문재인이가 비자금 갖다 주지 않았겠냐. 이런 지금 의심을 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대부분 이제 일반 보수 논객과 비슷한 다 김정은, 문재인이 다 쇼다. 비핵화 방법론 같은 거 다 쇼다. 핵 개발을 먼저 동결시키고 단계적 핵 폐기. 이건 뭐 하도 많이 써먹은 쇼니까. 근데 이건 지금 문재인이 얘기지. 아직까지 김정은이는 지금 그냥 비핵화 트럼프 만나자 이랬지. 단계적 동결과 폐기로 간단 말은 지금 안 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가 5월에 만나자니까 그때부터 지금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김정은이는. 예상보다 너무 빨리 왔다. 그런 당혹스러움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좀 보도가 되는데 트럼프는 문재인이랑 김정은이랑 만나기 전에 먼저 4월에 만나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정용이가 뜯어 말려가지고 5월로 해놨는데 그러니까 이제 존 볼튼 유엔 대사가
무슨 5월이냐? 무조건 3월에 만나자. 그러니까 미국은 이번 기회에 그냥 김정은이가 손든 거 그냥 손 붙잡고 도장을 찍겠다. 더 이상 문재인과 김정은이 잔머리 쓸 시간 안 주겠다 해서 막 밀어붙이기 때문에 뭐 4월에 만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아니 트럼프가 야 이거 시간 끌 거 뭐 있냐? 너 핵폐기 하는데 문재인이랑 대화 그건 니네들끼리 돈 거래고 나는 너 핵폐기 시킬 거니까 그냥 나와. 이렇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미국의 이른바 행정부 관료나 이런 사람들은 김정은이 속임수나 막 그러고 있는데 김정은이 속임수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존 볼튼이 무조건 빨리 하자 주장하고 있거든요. 속임수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재인의 이 비핵화 2단계 쇼는 지금으로서는 지금 따져 물을 것도 없는 거예요. 혹시라도 김정은이가 문재인처럼 일단 동결하고 제재 풀고 하자 그러는 순간에 끝나요. 그건 북미 회담 완전히 끝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저는 좀 없어 보입니다. 자, 앞으로 일본은 한국과 북조선의 움직임을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국이 직접 북조선과 예비적 협의를 하여 진위를 살피는 시기가 이미 와 있는지도 모른다. 대충 지금 무토대사 지금 잘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과 문재인이 돈 왕창 퍼주는 그 밀실거래 할 수 있는 것을 신중히 지켜보고 미국이 직접 북조선과 만나라 빨리. 문재인이 쇼 더 못하게 일단 미국이 먼저 북한을 만나서 알아봐라. 쇼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가야 된다. 자, 지금 이게 무토대사나 아베 총리가 보면은 아베 총리는 북한 인권 가지고 밀어붙이고 무토대사 등등은 문재인, 김정은의 밀실거래를 막겠다. 한마디로 일본을 배제시키는 연방제 통일은 아직까지 이 사람들이 그림은 거기까지 안 가겠지만은 그러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결사적으로 막아낼 겁니다. 일본이. 자, 일본 입장은 이렇고 그럼 중국 입장은 일본보다 더 심각하죠. 일본보다. 지금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계속 봐준 이유는 핵을 뽑아냈을 때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고 남한이 미국과 같이 북진 자유통일 들어가면은 중국 동북 지역을 그냥 반중국가가 친미 반중국가가 그냥 가기 때문에 북한의 인접 접경국가 16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친중국가인 북한이 무너진다 해서 벌벌 떨었는데 아예 북한이 중국과 담을 쌓고 친미 반핵 국가로 간다. 그리고 주한미군 주둔까지도 용인한다 그러면은 중국은 거의 목줄을 잡히는 거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베트남, 인도 여기랑 붙느라고 허헉대는데 북쪽에 이 동북 쪽에 친미 국가가 하나 들어선다는 거는 뭐 거의 중국은 체제 붕괴 위험성까지 가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데 일본의 막강한 정보력과 이 국제사회 로비력으로 북한 인권 문제하고 문재인, 김정은의 거래만 계속 치고 가면 됩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그것만 하면 되는데 중국은 그동안 떠들어댄 게 있기 때문에 이거 막는 게 간단치가 않아요. 논리적으로는. 핵 뽑아내고 연방제로 북한 체제 보장해준다. 핵 뽑아내고 북한 체제 보장해주라는 건 중국의 요구였거든요. 그렇게 한다는데 그리고 남북한이 연방제로 묵든 말든 중국이 무슨 상관입니까? 그거야말로 주권 침해죠. 그건 대한민국이 막아내야 될 거지 중국이 설칠 게 아닌데 일본이야 그딴 얘기 안 하고 딴 걸로 막아낼 거고 그럼 중국은 이걸 어떻게 막아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김정은 암살조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은 중국이 김정은은 그냥 지도 새도 모르게 암살 들어갈 수 있겠죠. 아니 김정은이도 친중파 무슨 장성택이 다 때려 죽이는데 김정남이 물론 중국이 이제 죽이려 그러면은 상당한 리스크가 있겠지만은 평양에서도 사실은 친중파들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친중으로 살아왔는데
감정적으로는 중국과 워낙 안 좋지만은 많이 엮여 있지 않습니까? 물적, 인적으로 엮여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이 북한 내에서 김정은이가 핵을 뽑아내는 것 자체에 불만이 있을 거고 이론적으로는 북한이 친중에서 친미로 갈 수 있지만 몇십 년을 반미, 미제, 양키, 늑대 새끼들 해오다가 갑자기 미국과 손잡고 중국을 척진다. 이 관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까 통일뉴스에서는 경로 의존을 얘기했지만은 그 경로 의존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닌 겁니다. 과거에 다 해와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김정은이 문재인이 딜쳐가지고 미국으로 간다? 그건 대한민국에서도요. 그거 간단치 않아요. 대한민국에 문재인 따르는 사람들 친중이 얼마나 많습니까? 친중은 꼭 사상이라기보다는 물적, 사업적, 돈으로 엮여 있는 사람들 천지인데 그거 간단치 않아요, 대한민국도. 근데 북한은 더 간단치 않겠죠. 그래서 만약에 김정은, 문재인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요. 시진핑 쪽에서는 김정은을 무너뜨리는 암살을 하든 체제를 쿠데타시켜서 바꿔버리든 내부 반란을 일으키든 절대 그냥 두고 보진 않을 거다. 그래서 이 지금 방송에서의 핵심은 김정은과 문재인이 쇼를 쳐서 미국에 대해서 북한 인권을 그냥 덮고 넘어가더라도 한반도 연방제 통일에서 일본이랑 중국이 저렇게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역시 실현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만약에 이 방식이 아니라 문재인과 김정은의 연방제 딜 방식이 아니라 김정은 체제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이 북진을 해서 자유통일 가는 방식은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거는 미국과 일본 손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중국이 절대 반대하는 건데 그건 어차피 김정은이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건 누군가는 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걸 중국이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한국과 미국이 같이 무너뜨렸으면요. 그냥 중국 제끼고 일본하고 빨리 손잡고 치고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일본을 설득해야 되는 거죠. 결국 이 통일이라는 거는요. 주변 국가의 승인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데 1순위가 미국이고요. 우리한테. 2순위가 일본입니다. 중국은 연방제 통일이든 자유통일이든 다 반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설사 연방제 통일 국가가 반중이라 그래도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그 반중보다도 모든 통일을 반대하는 중국에 대해서는 늘 견제해야 돼서 대한민국 내에 지금 숨어 들어와 있는 이 친중파들 반드시 정체를 드러내게 해서 여론전에서 뽑아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이제 국제전이 시작됐는데 현재로서 제일 위험한 거는 역시 여전히 반중 세력이다. 김정은 세력은 지금 이미 문재인이랑 다 손잡았기 때문에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숨어있는 반중 세력들. 항상 위협적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